영미 희곡의 이번 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강의가 끝나면 제일 뒷부분에 다음에 볼 기말 시험 문제에 대한 유형과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를 설명할 겁니다. 끝까지 잘 보기 바랍니다. 화면을 공유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1막을 다 마쳤고 오늘 2막을 시작합니다. 1막은 어느 하루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의 모습을 쭉 보여줬습니다. 2막도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시작합니다. 새로운 날이고 뭔가 특별한 날인 것 같지만 일상과 다름이 없는 그런 날들이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액트 2를 시작합니다. The tables and chairs of the two kitchens are still on the stage. 처음에 1막에서 났던 아침 모습의 그 장면을 재현하기 위하여 테이블과 의자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The ladders and the small bench have been withdrawn. 사다리와 벤치, 조그만한 벤치는 다 이제 무대 밖으로 나갔고, The stage manager has been at his accustomed place, watching the audience return to its seats. 스테이지 매니저는 평소에 항상 있는 자리에 서서 관객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 연극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죠. 관객들은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지만 스테이지 매니저는 관객들이 나가고 들어오고까지 포함하여 연극의 일부로 여기면서 물끄러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매니저가 말을 시작합니다. 3 years have gone by. 3년이 지났습니다. 3 years를 하나하나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복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have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3 years라는 3년이라는 기간을 하나의 단위로 본다면 단수로 봤습니다. 근데 3 years를 하나 이렇게 각각의 것으로 봤기 때문에 복수 have 동사를 받았죠. Yes, the sun's come up over 1,000 times. 예, 맞습니다. 해가 1000번 이상 떠올랐습니다. Summers and winters have cracked the mountains a little bit more, and the rains have brought down some of the dirt. 여름과 겨울이 산을 조금씩 crack, 부서뜨리고 갈라지게 하고 변화시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년 전보다 산이 더 깎인 거야. 어느 정도의 산이 깎였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 세월이라는 것은 산을 갉아먹고 금을 가게 하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앞에 있는 저 산은 1000년, 2000년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썬튼 와일드의 생각은 매년, 아니 매일 산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가 흙을 brought down, 끄집어 내렸습니다. 비가 오면 흙이ตื้려 내려오죠 하면서 산이 깎이고 이런 모습을 말합니다. Some babies that weren't even born before have begun talking regular sentences already. 여기서 even born before 하면 지난 시간에 액트 1에서 3년 전에 있었던 그 시점으로부터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이들이 3년이 지나니까 벌써 그 사이에 태어나서 정상적인 문장을 이미 말하기 시작합니다. And a number of people who thought they were right young and spry have noticed that they can't bound up a flight of stairs like they used to without their heart fluttering a little.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자기가 젊고 스프라이하면 막 기운차고 파릇파릇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have noticed,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그들은 더 이상 계단을 훌쩍훌쩍 뛰어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 Like they used to.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엇하지 않고서 그들의 가슴이 팔딱팔딱 뛰지 않고서는 이제 계단 오르기도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젊지만 1학년 때 인문대 4층 계단 훌쩍훌쩍 뛰던 시간하고
4학년 졸업반 돼갖고 올라가는 거하고 다른 거 좀 느낍니까? 여러분들은 4년이라는 기간, 뭐 남학생들은 4년, 5년, 6년이라도 될 수 있지만 교수들 같은 경우는 20년, 30년씩 그 계단을 오르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학교에 임용됐을 때 정말 파릇파릇하고 젊었던 교수들이 어깨를 수그리고 노인처럼 걷는 모습을 보면 이 썬튼 와일드의 말이 생각나요.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의 변하는 모습을 이렇게 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보게 되면 노티스,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요. 매일 보는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이 어느 시간이 되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이제 늙었구나.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계단 오르는 모습이 달라지고 그런 상황을 썬튼 와일드는 무대 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All that can happen in 1,000 days. 그런 일들은 첫날 안에 3년이라는 세월을 또 thousand라는 단위로 풀어 쓴 거예요. 첫날 동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모두 다. Nature's been pushing and contriving in other ways too. 재밌는 표현이죠. 위에서 지금 말한 젊은 사람들이 노인네가 되고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이들이 이제 말까지 하고 또 다른 변화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 Pushing and contriving in other ways too. 다른 방향이 뭐냐면 A number of young people fell in love and got married. 이것은 산이 갉아먹고 나이 들어가고 노인이 돼가고 하는 것과 달리 젊은 사람들이 하나의 가정을 꾸리고 행복을 추구하고 좋은 긍정적 방향을 말합니다. 자연은 이렇게 파괴적인 방향으로도 가지만 생산적인 방향으로 갑니다.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Yes, the mountain got bit away, a few fractions of an inch. 맞아요. 산은 1인치에 뭐 몇 분의 1 정도까지 away, 사라져갑니다. Millions of gallons of water went by the mill. 수백만 갤런의 물이 물방앗간 옆을 흐르고 지나갔어요. 그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And here and there a new home was set up under a roof.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지붕 아래 새로운 가정들이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첫날이라는 기간 동안 벌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이야기합니다. Almost everybody in the world gets married.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결혼합니다. And you know what I mean? In our town, there aren't hardly any exceptions. 우리 마을에서도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Most everybody in the world climbs into their graves married.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무덤에 결혼한 상태로 갑니다. 결혼한 다음에 다 죽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것은 썬튼 와일더 자체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이 드라마에서 얘기하면서 결혼 문제를 거론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다. 근데 자기는 안 했어. 이것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사람들이 결혼한다는 말조차도 지금 시대에 이르러서는 진리가 아닌 것이 돼버렸어요. 이제 결혼 안 하는 세대잖아요. 결혼 안 하고도 살고 결혼 안 하고도 아이를 갖고 동성애자들끼리도 결혼을 하고 전통적인 결혼관과 너무나 달라진 세대의 모습을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것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도 세월이 흘렀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901년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결혼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21세기가 돼서는 그것이 항상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The first act was called the daily life. 그래서 1막은 일상생활, 하루의 삶이라는 말로 불려졌습니다. This act is called love and marriage. 2막은 이제 사랑과 결혼이라는 제목입니다. There's another act coming after this. 그리고 이 2막 다음에 한 막이 더 있습니다. I reckon you can guess what that's about. 내가 지금 생각건데 여러분들은 그 다음 막의 제목이 뭐에 관한 것인지를 알 겁니다. 일상생활, 사랑과 결혼, 또 인간에게 남은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So, it's 3 years later. 자, 3년이 지났습니다.
It's 1904. It's July 7th, just after high school commencement. 바로 고등학교가 졸업식을 한 다음입니다. That's the time most of our young people jump up and get married. 바로 그때가 대부분의 우리 젊은 사람들은 펄쩍 뛰고 결혼을 합니다. jump up 하면 이제 일어서서 결혼을 한다는 말이겠죠. Soon as they've passed their last examinations in solid geometry and Cicero's orations, looks like they suddenly feel themselves fit to be married. solid geometry 하면 입체 기하학이라고 뭐 육면체, 정사면체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하는 과목입니다. 그다음에 시세로 하면 우리는 키케로라고 하죠. 로마의 키케로가 연설하고 웅변한 것. 수학과 문학이에요. 그런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나자마자 꼭 이런 것 같습니다. 그들이 시험을 마쳤을 때 되면 it looks 꼭 그런 것 같아요. 뭐가? 그들이 갑자기 결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졸업하자마자 결혼에 꼴이 난다는 이야기죠. It's early morning. Only this time it's been raining. 폭우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대단한 비가 내렸던 겁니다. Mrs. Gibbs' garden and Mrs. Webb's here, drenched. 이 부분을 보면 스테이지 매니저가 어디에 서 있는지 감을 잡아야 됩니다. Mrs. Gibbs의 정원과 여기 Mrs. Webb의 정원. 그러면 여기라고 말했기 때문에 스테이지 매니저가 어디 서 있다는 뜻일까요? 바로 웹 집에 서 있으니까 무대 왼쪽을 말합니다. 거기 서서 두 여인의 정원이 물에 잠겼다. 비가 억수로 와서 라고 말을 합니다. All those bean posts and pea vines drenched. 저 모든 그 콩을 세우는 작대기하고 완두콩 넝쿨이나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들이 다 물에 빠졌습니다. All yesterday over there on Main Street, the rain looked like curtains being blown along. 어제 하루 종일 저 메인 스트리트 쪽에 비가 마치 뭐처럼 보였냐면 장막이 쳐진 것처럼 curtains being blown. 장막이 쫙 이렇게 펼쳐진 것처럼 비가 그렇게 억수로 내렸습니다. It may begin again any minute. 자, 이제 금방 또 시작할 것 같은데요. There, you can hear the 4:45 for Boston. 자, 보세요. 저기 5시 45분 보스턴발 기차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이때 이제 음향 효과 뚜 하고 날 수도 있어요. Mrs. Gibbs and Mrs. Webb enter their kitchen and start the day as in the first act. Mrs. Gibbs과 Mrs. Webb이 부엌으로 이제 입장을 하고 액트 1에서 마찬가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And there's Mrs. Gibbs and Mrs. Webb come down to make breakfast. 그렇게 동작만 지문으로 보여주고 그 상황을 스테이지 매니저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Mrs. Gibbs와 Mrs. Webb이 아침을 준비하러 내려옵니다. Just as though it were an ordinary day. 이것이 평범한 하루인 것처럼 아침을 준비하러 내려옵니다. I don't have to point out to the women in my audience that those ladies they see before them. Both of those ladies cooked 3 meals a day. One of them for 20 years, the other for 40. And no summer vacation. 어떤 것을 지적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냐면 그 여성 관객들이 앞에서 보고 있는 이 두 여인들이 하루에 3번 식사를 만들었다는 것. 이 말을 특별히 지적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한 사람은 20년 동안, 다른 사람은 40년 동안, 아마 두 여인의 나이 차이가 20년은 되나 봐요. 했다는 사실. 그리고 여름 휴가도 없이 365일 하루 삼시세끼를 준비했다는 사실. 여기에 관객석에 있는 여자분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They brought up 2 children apiece. 각각 2명의 아이들을 길렀고 씻겼고 또 집도 청소하고 and never a nervous breakdown.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쇠약을 겪은 적이 없어요. 이게 여성들의 힘입니다. It's like what one of those Middle West poets said. 이것은 바로 중부에 있는 이 미들 웨스트는 지금 미드 웨스트라고 하죠. 중서부. 왜 미국
이게 가운데 땅덩어리를 웨스트라고 말을 할까요? 원래 미국 땅이 이렇게 있으면 동부 오른쪽에 아팔레치아 산맥이 있어요. 아팔레치아 산맥. 오하이오 뭐 이쪽으로. 그러면 처음 미국을 개척 당시에 이쪽에 있던 주들이 서부 개척을 시작한 거야. 그 서부 개척을 시작하면서 아팔레치아 산맥을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서부라고 한 거야. 서부. 이게 웨스트야 다. 그런데 이쪽은 아주 왼쪽 웨스트고 아팔레치아 산맥을 넘어서부터는 중간 웨스트. 그래서 미드 웨스트라고 해요. 미드 웨스트라고 그래갖고 다 이쪽 캘리포니아 쪽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중간도 웨스트에 속하는 거야. 동부 개척 당시 시작한 땅덩어리가 아니면 다 서쪽이야. 거기 지역에 있는 시인이 한 말과 같습니다. You've got to love life to have life. And you've got to have life to love life. 이렇게 뭐예요? 살기 위해 삶을 사랑해야만 하고 삶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살아야만 한다. 이것은 에드가 리 마스터스 라고 하는 사람이 1915년에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시간적으로 어네크로니즘에 속하죠. 연극 자체가 이제 1904년으로 넘어갔잖아. 근데 이미 15년 때 쓴 시를 인용하는 거야. 시간의 혼돈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이 이런 내용을 시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It's what they call a vicious circle. 이것이 바로 악순환이다. 사는 게 먼저인지 사랑하는 게 먼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살기 위해서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 우리는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같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시간이 더 가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험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책을 보면서 대충 이런 유형으로 나올 거라고 샘플을 정했어요. 처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어휘 문제입니다. vocabulary, 동의어를 찾는 거예요. motivation이라는 연극에 나오는 단어를 내가 이렇게 문제로 내면 동의어를 맞는 걸 쓰는 거야. motivation 하면 뭐 동기부여, 이게 동의어야. 동의어에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다 외워야 돼요. 단어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거를 알고 뭐 어떤 단어는 빠지고 어떤 단어는 들어가고 그런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라면 다 외우는 게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는 speech is spoken by a character alone on the stage. 무대 위에서 혼자 등장인물이 혼자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연극에 대한 인트로덕션에 나오는 거예요. soliloquy. 독백이라고 말하는 거야. 뭐 speeches 복수라고 했으니까 복수를 썼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몰라요. 이게 사지선다형으로 나올지 주관식으로 단답형으로 이렇게 쓰라고 나올지 문제를 내는 과정에서 정할 겁니다. 그리고 a character who changes according to the course of events. 사건이 진행되면서 변하는 인물. 이거 우리 인트로덕션에 다 나오는 거예요. 뭐 라운드 캐릭터. 무슨 캐릭터 이런 말이 있죠. 스타 캐릭터는 고정된 인물.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밑줄 친 것은 상상의 벽을 의미합니다. 무대 제일 앞에 있는. 그럼 이건 뭘 말할까요? The fourth wall. 이런 식으로 어떤 용어나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밑줄을 긋고 그것을 채우고 설명하고 찾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사를 써서 I declare you got to speak to George. He's no help to me at all.
당신이 조지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자,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조지의 엄마겠죠. 조지의 엄마가 깁스일까요? 웹스일까요? 그것도 알아야 돼. 미세스 웹스 깁스야. 미세스 깁스고 깁스는 S가 붙지만 웹에는 안 붙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말했느냐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남편, 미스터 깁스에게 했다. 뭐 조지의 아빠라고도 해도 되지만 그 캐릭터의 정확한 이름을 적기 바랍니다. 다음 또 미세스 깁스가 Tell Miss Foster I send her my best congratulations. Can you remember that? 그러자 레베카가 Yes, ma. 자, when does the above dialogue happen? 이 대사는 언제 벌어집니까? 액트 1의 아침 첫 장면에서 학교 가는 아이에게 미스 포스터 선생님에게 축하한다고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언제 이 대화가 일어납니까? 그러면 아침 이렇게도 말해도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다가 미스 포스터의 밑줄을 긋고 이게 누구냐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레베카의 선생님이 결혼한다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대사, well, if that second-hand man's really serious about buying it, Julia, you sell it. 자, 이런 it나 that나 this나 지시대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앞에 선행사를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번역을 하면서 그걸 안 찾으면 말이 안 되죠. 드라마만 열심히 읽으면 된다는 뜻이야. 자, 그것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파세요. 뭘 말할까요? 긴 장식장을 말하죠. 하이보이라고 하는 그걸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은 누가 하느냐라고도 물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장식장을 나중에 뭐라고 또 표현하느냐? 유산이라는 말로도 표현한다고 했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알아야 됩니다. 다음 또 레베카하고 조지의 대사예요. The postman brought it just the same. 우체부가 여전히 배달해 줬대. 이 문제에서 사실 액트 몇 번 액트에서 나옵니까? 라는 문제인데 이거는 당연히 1막 제일 마지막 장면이죠. 그러니까 액트 1이라고 하면 돼요. 액트 1.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내가 it도 뭔지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목사님이 보낸 편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음 Here's a handkerchief son. 자, 여기 손수건 있다. 그러면 상황을 설명하시오. 무슨 상황이에요? 조지에게 너 엄마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나무랄 때 우는 장면. 이걸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시츄에이션. 여러분 문학 시험은 아이덴티피케이션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소설 속이나 작품 속의 어떤 내용을 보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건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석사부터 미국에서 했는데 문학 시험을 볼 때마다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캐릭터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에서 한 얘기인지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모든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길지도 않은 작품이에요. 아울타운. 이걸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읽고 이해하고 공부만 하면 이 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대화체 표현들. 여러분들 뭐 영어 공부 왜 하냐 그러면 영어 회화 잘하려고 하는 게 영어 공부인 줄 알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내줄 거예요. 이 연극에 나오는 특별한 표현들이 있어요. 대화식 표현. 그런 것을 알고 있는지도 물을 거예요. 뭐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캐릭터 이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했지만 어떤 대사가 나왔을 경우에 누가 한 말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극 작품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고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를 해야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대충 뭐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에 인트로덕션, 드라마 인트로덕션 부분에 이론적인 게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중요한 것들은 내가 시험에 내는 거 아까 처음에 개념적인 거를 물어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중요한 연극의
터미널로지 같은 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답이 단답식으로 쓰라고 할지 객관식으로 만들지 그건 내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인원이 40명이 넘기 때문에 채점하는 문제도 고려해 갖고 내가 생각할 텐데, 원래 내 스타일은 시험 끝나고 다 같이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주관식이 되든 객관식이 되든 아무 문제는 없어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상황을 보고 할 예정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 대한 예상을 알려줬으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책을 다시 정독하고 이해하면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읽다가 궁금한 거라든지 의문점이 생기면 나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하세요. 이거는 대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소통은 여러분들이 먼저 나한테 물어야 내가 답변을 해줄 수가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동영상도 뭐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으니까 계속 여러분도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면 내가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방식을 취하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것 같은데 5월 첫 주를 그래서 한 주 수업을 다 휴강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